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즉 코인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제가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법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조정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코인의 시세를 만들어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세 조정 행위가 빈번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신생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고 알고 있는 사람만 거래를 소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처럼 대량의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는 코인의 거래량을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유지가 돼야지만 상장을 유지해주는 조건을 많이 거는데, 통상 거래량 유지를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채우기 위해서 코인 발행업자가 명의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세를 만들고 그 거래량을 채우는 행위가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일어났습니다. 거래량 유지를 위한 관행은 시세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신생 코인의 특성상 외부인이 거의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을 가진 1인이나 소수 발행자들이 내부적 거래를 하면서 시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코인 시세가 100원짜리를 하는 게 갑자기 3,000원이 되기도 하고 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만원에 갑자기 거래가 되는 코인이 있으면 일반인은 그 거래소에서 코인이 지금 시세가 오르고 있네 하면서 그 코인을 직접 사는 행위를 할 수 있죠. 일부에서는 이런 거래량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코인의 거래량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거래량 유지를 위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자산 거래법 이전에 검찰이 이것을 사기죄로 기소를 많이 했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모두 사기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코인의 시세를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고 만들어낸다, 이것 자체를 법원에서는 사기죄로 봤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원에서는 이미 이것을 높은 형량을 적용해서 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즉 시세 조정 행위 금지 조항을 보겠습니다. 10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10조 제1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0조 2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0조 2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1호가 통정매매, 그러니까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통정매매죠. 3호는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가장매매라 그러죠. 이런 행위를 모두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로 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10조 3항에서 이런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은 임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시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출금을 차단시킬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좌가 갑자기 임의적인 차단 행위로 거래를 못했을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자산법 제11조 제1항, 2항, 3항, 4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좌를 차단할 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계좌를 차단했을 때 이런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제3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임의로 계좌를 중단시키거나 동결시키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후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 법을 위반해서 시세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법은 제19조에서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 또는 회피된 손실액의 3에서 5배 정도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이상 2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한 행위,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에 대해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가상해서 잘못 알게 하거나 그렇듯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의 발행자, 대표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세조정 행위를 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9조 사항에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50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3년에서 25년까지,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또는 이 거래량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그리고 코인 발행자나 그 투자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거래량 유지 목적의 시세조정 행위가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법에 따라서 전면 금지되고, 거래량이 있는 것처럼 매매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됐습니다. 특히 문제는 보통 거래소나 아니면 코인 발행업자가 갑작스럽게 코인 이용자의 계좌를 차단시키고 그 거래를 못하게 막는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세 조정을 한 이후에 갑자기 가격이 폭락할 때 폭락하는 코인의 거래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신이 전액 다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로 사기죄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임의적인 계좌 차단 행위 자체를 이번 법에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 코인 업계에서 만연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이 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사실 그 전에 다 판례를 통해서 일반 사기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 금지되고 있던 행위들인데, 이 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금지가 되고 또 그 행위 유형별로 처벌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지금 불법 행위들은 상당 부분 일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세 조정 또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